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신경적으로 이런 것을 봤는데 정신이 입도 하나로 모아지면 그 기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 기운하고 통하는 것이고 우주 기운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기라고 합니다. 정기를 잘 수련해서 간직하고 있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 동지들이 다 하나 한 뜻으로 한 정신으로 우주를 통합하고 민족을 통일하고 세계를 재결합시키는 큰 역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큰 뜻보다 이번 기회를 축원하면서 여러분 한 것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앞으로 대성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네, 심사자 마주 보세요. 차렷 경례. 왜요? 나 갈란다. 그래, 그 목욕물을 피해줬더니 딱 목욕 보시고 나오셔갖고 며칠 때까지 제 얼굴을 딱 그려놓고 거기다가 당신 글씨를 하나 썼단 말이야. 80년째 늦었지. 내가 그놈이 자기 우주에서 태어나고 내가 나라는 놈이 되었는데 이제 80년 지나서 이제 다시 내가 그놈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것이 80년 전에 그것이야. 내가 다시 또 그놈으로 돌아간 게 아시고 내가 그놈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 나와 그놈과 차이가 있냐? 따로 노냐?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 이제 왔다 간다 끝난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그 천상대사 무서워보기 어느 것도 가는 것도 다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었는데 그놈이 그놈이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열애다. 오나 가나 똑같은 게 열애요. 잠깐만 부처님 뭘 깨달았어? 어느 놈도 가는 놈도 없어. 그 원래 한동을 담아서 알았단 그것이 열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보자면 그 내용을 볼 때는 바퀴벌레나 여화나 따로따로 존재가 포함이 달랐을 뿐이지 전체보다 우주 구성원으로서 바퀴벌레하고 코로나하고 여화하고 다르고 무엇이 다를 것이오? 다 그것이 영화라고 하는 큰 인연 속에 연결되어 있을 뿐이지 그 구성원들은 다 알게인 작은 알게인들은 저 혼자 존재는 하나도 없어. 아무리 작은 알게인도 다 우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오. 그 뜻으로 설명하는 것을 중용을 보다가 맹자를 보다가 중용을 본 다음에 저 사람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죽을 거 생각하고 만들어갖고 떠들어 댕겼던 앞에 있었던 여부리하고 사이에 여들하고 지냈던 그 임금님 부인이었던 다시 말하면 이 경이 다시 말하면 진시황 어머니하고 남놈 같지만 실을 맞으면 큰 차원에서 보자면 올라서는 중국의 한 큰 덩어리를 만들어내는데 각자 구성원으로서 참여해서 새로운 이 새나라 통일하는 시대를 만들어가는 내용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보자면 여기에서 보자면 지금 이 104페이지부터 나오는 대로 보자면 중국이 어려운 처지가 되어갖고 명나라가 새로 일어나고 있는 청나라라고 하는 반란 세력이 지금 야금야금 망해가는 과정에 있을 때 그 속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다른 것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명나라 은혜를 갖고 거기서 탄생했던 노상승이라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명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던지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합니다. 그 속에서 명나라라고 하는 나라만이 아니라 명나라에 있는 중국인들을 국가, 민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사심을 버리고 목숨을 던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중용에서 설명하고자 나라의 군자의 모습으로 그려나가고자 하는 것이 104페이지에서 나오는 대로 망해가는 명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소임을 다 하고 있는 명나라 한 충신 대빈 노상승의 모습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노상승이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명나라 주원장이하고 다르고 따로따로 오는 것이냐? 다 각자 자기 몫을 가지고 오고 있지만 큰 차원에서 보자면 중원이라고 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아시아라고 하는 큰 흐름을 위해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든다. 이런 방법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작은 문제는 작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갖고 살아갔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져 가면 그것이 전체로서 공동체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 제가 우리 절에 다니다가 거기 기본 이론으로서는 현동 윤주일 선생님한테서 배웠던 반야심경 강의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그 금강경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에 실천과 관련돼서 내가 이대로 교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목숨을 걸고 부처님법에 한번 뛰어들 것이냐 가지고 고뇌를 하다가 청하신 강청화 선생님을 만나게 갖고 이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전체 질서를 위해서 내가 교수직 던져불고 그렇게 밑에 들어가서 나도 한번 중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머리 깎고 다 던져보고 중도를 하고 싶습니다. 탁자를 책상을 치시면서 쓰신 말씀이 중도선 자네 아니라 그 사람 안 해.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부처님법을 구치고 학문을 통해서나 지식인들 통해서 혹은 후학들한테 전달해주고 실천해야 할 수 있는 기회를 인연을 맺을 만한 사람이 나왔다 생각했는데 그걸 버려버리고 나서 절간에 가서 목탁치고 중도를 해갖고 극락 왕성한 것만 생각한다고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래. 각자 자기 역할을 담당해가면서 해나가야 할 것이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 말로 말해서 청하스님께서 저한테 전체적인 불교 공부 대리 큰 대지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전체를 한 덩어리로 다 연계시켜서 이해해라. 중중 무진 법계 연기다. 모든 문제는 다 혼자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다 서로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 연기라고 하는 상관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해 나가야 한다. 그럼 그것만 봐고 전체만 연것만 채워보면 뭐겠냐. 구체적으로는 자기한테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일을 얼마나 자기가 성실히 잘할 수 있냐 하는 구체적인 자기 역할에 관한 생각을 깨달아야 한다. 한 말로 말하자면 중중 무진 법계 연기 모든 것을 상관성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게 첫째 원칙이고, 두 번째 그 중에서 특히 네가 할 일에 관해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을 뭐냐 하면 대원력 발심이라고 한다. 큰 사명감을 가지고 네 스스로 깨달아라. 그래서 두 가지로 말하자면 하나는 총체로 보는 문제와 하나는 그 속에서 네가 해야 할 역할에 관한 확신을 갖는 문제와 두 가지가 부처님법이다. 그런 설명을 했던 것이 생각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공부를 하다가 잊어버리고 할 생각하고 지내면서도 어려움을 부딪히면 그때마다 내 마음의 문제 정리하는 기본 방향이 뭐냐, 전체적인 상관성은 전체적인 이해를 파악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네가 할 네 몫에 관한 문제를 확신을 갖고 봐야 한다는 것. 그 두 가지 생각에서 전체적인 문제를 하나 연계시켜서 관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중무진 법계 연기관이라고 한다. 인연관이라고 한다. 그럼 작은 바퀴벌레도 알게이도 코로나도 다 큰 차원에서 영화하고 다 한덩으로 연결되어 있지. 영화 따로 있고 코로나 따로 있고 사탄 따로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체 다 연결되어 있는 속에서 그 속에서 네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이냐. 그럼 이제 자기가 맡아야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의식, 사명,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자기 몫에 관한 확신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기 몫에 관한 확신을 뭐라고 하냐면 대원력 발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사명감이다. 그것보다 보살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두 가지로, 하나는 전체를 연결시켜 볼 것과 두 번째는 구체적인 관계에서 자기 몫을 통달해갖고 충실히 한다는 것과 이 두 가지 외에 그 외에 다른 부처님법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가끔가다 흔들리기도 하지만 지금 그 생각 갖고 지금도 하다가 있는데 그 생각 갖고 보다가 내가 죽으면 어쩌냐 생각해보니까 죽으면 따로 떨어진 것이냐, 번연 우주 속에 돌아가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을 다시 잠재적인 것으로 돌아왔다가 또 인연에 따라 다시 살아가면 또 그놈 더 부처시켜갖고 다 움직여서 살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없는 것이다. 그 뜻을 조금씩 생각하게 깨닫게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혼란지가 있고 다 저만 살라고 흩어져 버리다 보니까 그 거대한 명나라가 지금 망해간다고 한 상황 속에서 다 저 혼자 살아나가려고 지목만 찾고 나가버리지
구체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명나라의 말기 명나라를 어떻게 구원해 갈 것이냐 하는 큰 사명감을 갖고 공동체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사명감이란다거나 신념이란다거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여기 노상승 많은 사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 노상승이가 마지막에 망해가는 명나라를 통해서 망해가면 명나라를 망하니까 명나라 백성들이 죽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전란 속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나갔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 짧지만 여기서 한 6페이지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 이 노상승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하나의 공동체를 책임지고 지켜나가려고 하는 각자 군자 그 사명감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지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방향이라고 아는데 문자 속으로 설명해 놓은 거 보니까 추상적인 성, 도, 법 그런 원리만 설명해왔던 지금까지 각 방법 갖고는 절대로 여기서 몸부림치고 있는 노상승의 근본 자세가 무엇이며 어떤 방향인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다 보니까 중용이란다거나 맹자란다거나 추상적인 원리적인 얘기만 설명을 갖고선 현실적으로 부딪혀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2차전 후에 일어났던 근본적인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고상한 것은 실질적 문제 해결을 못한다. 그걸 아주 짧게 말로 뭐라 하냐면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런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 문제만 갖고 얘기해갖고는 실존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뛰어들어서 그래서 그 뜻으로 보자면 여기서 그 문제 구체적으로 부딪혀서 어떻게 해나가려고 할 거냐 하는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다시 말하면 노상승의 모습을 통해서 어려운 처지의 역사적인 시련에 부딪혔을 때 지식인들이 군자들이 가야 할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지난번 시간까지 설명했던 것들은 전부 다 청나라 세력이 일어나고 새로운 세력들이 나오니까 거기서 저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들 속에서 출제 안 하면 거기다 새로운 인물로 등장하려고 하는 노상승이를 못 크게 해갖고 방해쳐버린 방향으로 작용하고 짜갖고 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설명해 나가면서 들어가서 노상승이가 문제를 수습하려고 몸부림칠 때 노상승이를 못 크게 시작했던 대목이 여기서 얘기되어지는 오늘부터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모든 일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지켜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명나라에서 청나라란다거나 반란 세력이 혼란되어진 것을 지킬 수 있는 지도자까지 없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노상승이를 앞좀 세워서 앞서 이용해 그런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노상승이가 북악도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당시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인가 총리 입장에 있는 놈이 뭐냐 그러면 그 양사창이라는 놈이 양사창이가 얘기가 여새끼가 커갖고 나보다 더 크라고 할까? 아예 더 크라고? 여름씩 안 돼. 그 방해 처분이 시작한 것이 106페이지 마지막 줄에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좀 설명해 나가겠다. 양사창이가 대노상승에 대해서 뭐냐면 조요 사적 화희 이 문제를 수습해간다. 화는 돌아갔다니까 서로가 상의해갖고 처리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타협에서 문제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화의 방향을 노력을 하고 있는 노상승이에 대해서 조는 막을 줬자고 요자는 차고 흔들렸답니다. 이 못해 혼란 상황을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양사창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새끼가 나보다 훨씬 젊은 놈이 나오더니 내 자리 내 역할까지 뺏어먹어 버리면 나는 할 게 없지 않냐 생각이 든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사창이가 하고 있는 노상승이가 문제 수습하려고 하는 문제를 노상승이가 못하게 가고 방해쳐버린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다. 그 속에는 뭐냐면 심리에는 대한 그 심리는 노상승이 할 때 말하면 노상승이는 노상승이대로 양사창이대로 마음입자는 소음입자는 마음속으로는 칠번 어쩔 것이 복잡해 죽겠지. 그것이 바로 말하면 그것이 내는 머리 아픈 여자예요. 한은 미워하고 가슴 아프고 그런 한이죠. 그래서 이 서로 간에 이
노상식이대로 양사창대로 상대방 밀어 죽었고 그냥 다 어떻게 박살 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으로는 서로 간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내 한이 말로 할 수 없이 컸단 말이야. 그런데 타는 그래서 타는 여기 누구냐 아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대로 양사창이죠. 양사창이가 설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세동입니다. 세는 설득시킨다는 뜻이에요. 요새는 다 세동, 충정. 마지막 명나라 마지막 임금을 가서 설득시켜갖고 꽂힌다 그 말이에요. 뭘 꽂혔냐? 그러면 영치기가 지금 노상진이가 지금 새로운 일을 일으키려고 하니 이런 걸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 원병, 그 노상승이한테 모아두고 있는 이 백성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정부를 도와서 반란을 없애시자 하는 원병, 돕기 위해서 모아둔 군대들을 1분 2 전체적으로 노상승이한테 모아두고 있는 지원병들 내지 나라를 지키자고 모아둔 사람들을 너무 노상승이가 다 권력을 장하고 만들었으니까 너무 분열시키자. 흔대목이 바로 말하자면 원병을 1분 위2 한 덩어리 모아두는 나라 지키자고 모아둔 원병들을 둘로 쪼개 갖고 노상승이는 너는 여기 말하면 군대 사령관이 갖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일을 하는 놈들한테다가 나눠주자. 그 구체적인 일을 하는 놈들은 다 누구 것이냐 그 놈들을 바로 말하자면 양사창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승이는 명분상으로 봐서 명위, 총독, 천하, 병마, 모든 천하, 병마 하지만 모든 명나라를 지키는 모든 군대들에 관해서 총체적인 명령권자로서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이름 명칭상으로 봐서는 노상승이는 천하병마, 천하 중국이 천하니까 전체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병마 군대에 관해서 총독, 총체적인 지휘권을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명목상은 되어 있는데도 사실상으로는 그러나 사실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조동, 불교, 기타, 인적, 병마 사실상으로 와서는 조동 이란 말은 명령권하고 동원하는 거죠. 군대를 동원하고 지휘할 수 있는 조동 권한에 관해서는 기타의 군대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양사창이가 지시한 대로 이렇게 하고 그 군대를 마지막에 믿는 군대를 둘로 나눠가지고 명목상 노상승이는 몇 명 갖고 있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양사창이가 얘기한 대로 다 찢어 나눠져 버렸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얼마 되지도 않은 지원분들이 밑에서 갈라져 버리게 되니까 실제로 사실상으로는 마음대로 동원해서 지시하고 작전을 쏘는 실제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줄 보자면 실제상으로는 지장관, 양만, 병마. 그래서 실제 우월이 몰아들었다고 하지만 이름만 큰 노상승이한테 실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군대는 뭐냐 하면 오로지 양만, 병마 2만 명 밖에 안 되는 군대를 그것만 겨우 관리할 수 있게 됐을 뿐이다. 하지만 중국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 총체적인 군대 사령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밑에 끝에 야금야금 다 찢어 나눠버리니까 결국은 이 노상승이가 갖고 있는 권한은 2만 명에 관한 관리권만 갖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또 찢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는 정하적 기조 용병청장 정하적이란 말은 이미 설정해 놓고 있는 자기가 앞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기조 이미 몇 개의 조언을 줄게 몇 줄게 몇 가닥의 국방정책에 관한 용병정책에 관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조차도 일조야 몰법실 일조 한 가닥 마저도 야는 또 맞아. 이 몇 가닥의 정책 과정에 군사 방위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닥조차도 그것도조차도
월법 실행하지 못하도록 그냥 다 묶어갖고 활동을 못하게 하지만 노상승의를 로봇을 낸다고 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그 모든 기계 하고 고탕기기 하는 방법이야말로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현재 말하자면 대통령 밑에서 모든 권력 통제하는 게 있고 사람들 검찰 출신도 그렇죠. 다 사람 행동을 못하게 묶어버린 데 있으면 기가 막힌 방법을 하는 걸 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군대 작전 기술의 전략들은 하나도 한 가닥도 여기 말하자면 1조도 한 가닥도 자기 말대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월법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닥도 없이 다 야동장 다 묶어놔야 방해를 받아버렸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노상승은 어쩔 것이냐 자기가 훨씬 방법을 썼던 것이 노상승은 오늘 지도책 갖고 온다고 하는데 지도책 보고 가라. 지도책만 갖고 오라고 하면 가방에 넣어갖고 오라고 하면 아주 집사람이 바다가 빠진 사람이 그 무거운 지도책 꼭 갖고 오라고 하냐 앞에서 꼭 봤습니다. 거기 써져 있는 말이 내용에 세트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승은 탁주는 탁현, 옛날 말하면 유비의견 고향이 탁주입니다. 탁주는 탁현입니다. 탁주를 거쳐서 긴거 보정이라고 하는 탁현 남쪽에 보자면 남쪽으로 동쪽으로 보자면 다시 말하면 청나라와 명나라의 국경지대에 있는 북쪽에 있는 것은 탁주고 밑에 쪽에 있는 것은 보정입니다. 두 개의 지역을 연결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상승은 탁주를 거쳐 가지고 밑으로 이 경남 쪽으로 쭉 뻗어갖고 보정 지역까지 긴 자기 갖고 있는 부대를 동원해서 방어를 썼다는 얘기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말하는 보정과 탁주를 중심으로 해서 방어 기지를 만들어 놓고 나서는 어려운 처지라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보자면 명령 장한테 그럼 이 수업팀마다 장군들이 있을 것인데 다 찢어나가 버리니까 실력이 없어. 그런데 여러 장군들에 대해서 뭘 명령했냐면 분도 출격 네 나름대로 네가 사명감을 갖고 너하고 관련된 지역의 고향에 가서 군대 동원해서 그 방어체제 만들어라. 그것이 말하면 분도 도별로 연관이 있는 자기가 인연이 있는 도를 찾아갖고 연결해가지고 출격 거기서 반란군 적군여놓은 막을 준비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모든 장군들은 네가 알아서 니들 연결된 네 고향과 관련해서 거기서 방어체제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노상승의가 내리게 됐다고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내 멋대로 좀 해석한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만 이렇게라도 해갖고 얽매여 있는 상황을 풀어나가려고 노상승의는 발버둥을 쳤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탁주하고 보정하고 그 밑에 있는 데가 바로 말하면 이 북경지라고 하는 명나라의 수도였다가 나중에 이제 이 청나라 서울로 없지만 명나라 수도였던 북경 지역에로 그것이 경도라고 하는 것이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의 북경 지역 중심의 경기 지역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거기 쳐들어오고 있는 청나라 군대하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판에 이제 싸움이 붙으려고 준비를 해나가죠.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오는 새로운 혁명 내지 반란군들은 전부 중국을 잡으려고 어디로 가냐면 명나라 수도인 개천의 남경이었다가 이제 북경이 이제 명나라 수도가 되죠. 북경 지역도 다시 말하면 경도 지역에 와갖고 그놈을 빼앗으려고 청나라 군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경도가 오니까 경도 지역을 방어해야 하는 것은 바로 명나라 군대고 쳐들어온 놈들은 뭐냐면 그 밖에서 즉 동쪽 만주로부터 쳐들어오는 누라치 부대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면 경도와 싸우고자 하는 청군 주력 부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명나라의 수도인 새로운 명나라 수도인 북경과 새로운 서울을 만들려고 쳐들어오고자 하는 만주족과가 어디서 와서 대결을 하냐 그러면 중국 본토의 만주와 접경 지역인 제일 북단 지역인
아까 북경 쪽을 중심으로 해서 붙게 됩니다. 거기서 북경이 원래 지역으로 말하면 그게 근데 경도고 북경 지역과 거기 쳐들어오고 있는 새로운 청나라 군대 세력이 거기서 경도 지역과 누라지 쪽과가 거기서 북경 지역에서 두 부딪혀갖고 야금야금 싸움이 시작되다 보니까 어떻게 쳐들어오게 되냐 그러면 거기 있는 대로 보자면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 노상승이가 청나라 군대 주력부대 쳐들어오는 걸 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붙이다 보면 그래도 군대 통솔권 경험을 쌓고 있는 노상승이의 힘에 의해서 청나라 군대가 명나라 군대한테 붙어갖고 진다. 명나라 군대가 조금씩 그런 대로 붙으면 싸워서 이겨나갔다. 그 말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바로 뭐냐면 경도 지역에서 청나라 군대 주력부대하고 붙었는데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그래도 이 경력이란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노상승이가 소승기 청나라 군대들을 싸울 때마다 조금씩 이겨갖고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편수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편수관이죠. 편수관을 맡고 있는 양정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양을 보고 하는 얘기가 그 전황과 상황 같이 말하면 이 경도 지역을 지켜내고 고생하고 있는 여기 지금 노상승이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역사 기록관인 양정리가 임금한테다 중앙정부에다가 보고를 냅니다. 그것이 상속이 뭐냐면 남중이 제4인데 남중이 누구냐 해서 남중은 다음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대충 말하자면 남중은 남쪽 부대의 중심이다 그런 뜻이어서 다시 말하면 아직도 명나라의 주력 부대는 그런 뜻이라고 일단 해석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나라가 흔들려 갈 때도 명나라 왕을 보호하고 있는 군대의 중심 부분은 어디가 있냐면 아까 중앙인 경도 지역 북경 주변에 마지막에 명나라 황제가 있는 쪽을 모아갖고 있고 그 밑에 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인 이강이라고 하는 군대 작전사령관은 할 역할을 않고 가만히 앉아서 그걸 버티고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남중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명나라 중앙에가 버티고 있으면서 그 이에 심부름하고 있는 이강이 같은 군대들은 실제로 무공 싸워서 나라를 지켜내려고 하고 쳐들어온 적을 반란으로 공격하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럼 가만히 앉아서 단문만 빨아먹고 앉아갖고 감투만 쓰고 월급 받고 있다. 그 말을 설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잠선 병성 조용히 숨어 앉아갖고 받아먹을 것만 받아먹고 앉아서 병성 권력만을 유지하고 있다. 그 병성은 잡고 버티고만 있다. 말입니다. 싸우고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냐면 종택 받아먹을 것만 종택이란 말은 나라로부터 받아먹는 은혜란 말입니다. 나라 혜택만 받아먹고 있으면서 그 다음 뭐냐 이따가 힘이 빠져가니까 뭐냐면 한 차례차례 쭈그러져 간다 그 말입니다. 그 국록 받아먹고 있다가 말라주고 간다는 뜻으로 주력 해석이라면 설명을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서 싸워야 하는 놈들이 싸우면 않고 야금야금 뭐 버틸 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망하면 나도 망하면 되지 그런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 나라의 사람들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국유약인 나라에 사람다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비용, 강복 나라 지키는 역할, 강복이라면 나라 지키는 복의 역할이죠. 나라 지키는 역할을 감투를 안 썼을지라도 해놔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요약해서 간결하게 요약해서 하는 말이 아주 압축해서 하는 말이 거기 있는 대로 보자면 나라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지금 쭈그려 앉아서 받아먹고 앉으시니 만약에 사람다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일어나서 이 땅을 지켜나가고 여기 말하면 강복이라고 하는 말 나라 지키는 복을 우리가 지켜나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봉 감투를 못 쓸지라도 우리가 나라 지켜나가자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썼던 말이 거기서 6개 구절로 설명되어진 아까 얘기했던 노정이라는 사람이 간결한 요지를 써가지고 임금님한테 이 상황에서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지킬 것만 생각하고 나라 지키고 목숨 던지려고 했는데 없습니다 하는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번역해놓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하면 이 새끼들은 감투만 쓰고 앉았지 나라 지키려고 목숨 던진 놈들 아닙니다 하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시 바로 이것이 사안시라는 말은 설명해가는 말 계산을 만든다는 뜻도 되지만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사안시 그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대양사창 일침 견혈적 이 기풍이란 말은 풍조 살짝 이 들려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말이지만 그 뭐냐면 비난하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아까 얘기했던 역사 기록관을 담당하고 있는 양정민이라는 사람 뭐냐면 헬치클치를 낳고 망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단문만 빨아먹고 앉은 놈들이 있을 게 이런 데 갖고는 안 됩니다. 나라 지킬 사람은 일어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 속에서 그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말하면 양사창이라는 놈은 실제로 나를 피만 빨아먹고 있는 놈이 역할을 안 하는 놈이요. 그렇게 그 말을 비난하는 말을 써 갖고 그것을 이 임금한테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풍자하는 말, 비난하는 말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양사충이 알아볼 거 아닙니까? 양사창이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이 새끼, 나로 말하면 나를 임금한테다가 이 모발하는 것이구나 생각이 드니까 바로 가만히 헛짓거리 않고 지금 나갈 때까지 버티고 앉아서 담문만 빨아먹고 앉아서 앉아있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는 양사창 입장에서는 화가 나갖고 어떻게 내용을 하냐.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양사창이가 대노, 화를 내서 한 말이 뭐냐. 양사창이 생각은 뭐냐. 이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럼 바로 말하면 아까 노상승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 우선 첫째, 노상승이 쫓아내버려갔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이 숭정 임금한테 뭐냐. 노상승이 쫓아내고 노상승이한테 뭘 해야 하냐면 너도 나가서 싸워. 청나라 군대하고 싸워서 너는 다시 말하면 군대 총사령관 감투를 띄워버리고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거기서 싸우다가 공을 세워갖고 돌아오라. 그렇게 해서 쫓아내보자 한 내용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면 아까 양사창이가 하고 있는 대로 하지만 임금하고 나라 지키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노상승하고 이간시키는 말을 여기서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그 말이 바로 양사창이가 화가 나고 한 얘기입니다. 바로 제왕한테 숭정제한테 바로 쳐들어가서 한 말입니다. 뭔 얘기를 한 것이냐. 그 밑에 나온 대로 보자면 숭정제, 숭정한테 가서 보고 하는 말이 이 노상승이라는 놈은 헛짓거리고 지가 지금 권력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상승이를 무고를 했다 그 말입니다. 노상승이는 나라 지키라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지혜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임금 주저앉히고 지가 천하를 잡으려고 하는 욕심을 가진 놈입니다. 한 말을 여기다 하고 있는 무고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노상승이는 바로 말하면 숭정제한테 가서 뭔 얘기까지 했냐면 나라가 모양까지 되었는데 이제 임금까지 물러나고선 새로운 임금 만들어갖고 풍토를 잡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임금 물러나라는 말까지 앞에 안 했습니까? 이런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여기 있는 양사창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당신 임금을 위한 충성한 놈이 아니오. 기회를 놀고 있는 놈이오. 그래갖고 이간을 시키는 무고하는 짓거리를 하게 됐던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무고하냐 하면 노상승이는 지한테 유리하도록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한테 유리하도록 지휘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면 지금 지휘권 남용한다고 남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갖고 지휘를 잘못 지휘하고 군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된 책임은 결정적인 책임은 바로 노상승이한테 있습니다. 노상승이한테 책임을 전까지 해놓고 여러분 몰아내봅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노상승이는 어떻게 아까 무고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쪽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아까 양사창이가 하는 얘기란 천리교 탁적직 이 노상승이가 하고 있는 군대 사령관 방어 총책임자인 총사령관의 시기를 천리교 빼앗아 버립시다. 파면시키시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신에 노상승이가 너 가서 공세해갖고 다시 돌아와. 그 말 뭐냐면
요타 노상승이한테다가 대죄 입봉 대란 말은 둘 씌운단 말이죠. 죄를 둘러 씌워갖고 그 노상승의 죄는 뭐냐? 전투에서 청나라하고 싸워갖고 네가 공을 세운 다음에 돌아오면 네한테 감투를 준다. 그 내용이 바로 말하자면 여기 있는 대로 요타 대죄 입봉 죄를 둘러 씌워가지고 공을 세운 다음에 네한테 돌려주겠다 말을 해갖고 쫓아내는 방법을 갖고 여기 충정대한테다가 인간을 시킨 것입니다. 틈만 좀 약점 공격해갖고서 주변 사람들 힘 빠지고 쫓아내고 나면 남은 것은 아까 말한 국방장관 하고 있는 입장이 남은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양사창이는 어쩌냐 그러면 바로 파 노상승 그래서 양사창이 그렇게 해갖고 노상승이 힘을 뺀 방법을 해서 노상승이를 노상승이를 잡아서 어떻게 세워보냐 하냐면 바로 이 근유적 겨우 노상승한테 준 감투를 뭘로 주냐면 겨우 유적 노상승한테 준 여유는 뭐냐면 양만 2만 명의 군대에 관한 지휘권만을 줬다 그 말이다. 양파 겨우 환파 오히려 노상승이한테는 겨우 2만 명 군대에 관한 것을 권한 줘갖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분출 일반 급별적인 장령 관할 그리고 그 2만 명 중에서 또 절반 찢어갖고 2만 명을 갖다가 무슨 데 쓰냐 하면 아까 군대 일선을 지키고 있는 보정적 있죠. 보정하고 아까 탁현하고 얘기했지. 보정 탁현 지역을 순찰을 하고 있는 군대 순찰 책임자인 기동부대 책임자였죠. 순찰 책임자인 순무인 이 장기평이라는 사람한테다가 그러면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기평이가 그럼 갖고는 아까 말하자면 노상승이가 관리했던 부분을 띄어갖고 순무 담당자인 장기평이한테 주니까 장기평이는 그걸 차지하고 앉아갖고 그 다음에 그 발향 거기서 그 사람들 군대 동원하는데 써먹을 수 있는 양식 나눠주는 분량에 관한 권리조차도 그 돌려주는 것을 찬성하지 않고 지금 딱 떨어져 나갔다 뛰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각자 지목만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노상승이라는 말은 노상승이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있죠. 앞에서 나왔지만 여기서 노상승이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뭐 설명하는데 우리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노상승이는 도요 거록은 아까 문제 그쪽에 좀 남쪽에 있는 산동성에 있는 제남지역 이 도시가 거록입니다. 거록 지역으로 가서 그러다 보니까 노상승이 밑에 있는 군대는 겨우 얼마 남았냐 그러면 병력이 지유하 5천 겨우 5천 명도 유하 5천 명도 못된 인구가 병력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치 후에 그런 상황 속에서 5천 명 갖고 방어작전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때 노상승이는 거기 담당하고 있는 이 보기참하고 더불어서 거기 말하면 이때에 보기참이 대령적 인나 그때 노상승이 밑에 있던 보기참이라고 하는 이 군대 담당자가 거느리고 있는 인마가 얼마냐? 그럼 인마는 거기 아까 있는 거록 지역에서 또 아까 얘기했던 노상승이를 도와서 지켜야 할 것인데 그 거록 지역, 다시 말해 거록 옆에 있는 쪽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 책임자인 이 보기참이가 거느리고 있는 인마가 함께 연결돼 갖고 바람을 막아야 할 텐데 거기서 대령적 인마가 취주제 거룩에 멈춰야 할 텐데 거룩에 저는 떨어져갖고 지가 굉장히 통솔기에 떨어나온 거지. 거기서 자기는 취주제 이 거룩으로부터서 50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50리적 지방에다가 따로 떨어져 갖고 지기 부대 데리고 5,000명 데리고 가갖고 따로 저는 다시 말하면
노상승이 통제를 안 받고 집안대로 군대를 통수를 나고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상승이는 사람을 보내갖고 고기참이한테다 보내서 너하고 나하고 함께 협동해갖고 방어 정책을 취하자 요청을 고기참이한테다가 고기참한테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해서 이 방어 하지만 반란군 놈들을 막아보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깨제제한 고기잡이조차도 총사령관 말을 거절해서 그러나 저도 고기잡이적 고기잡이 나는 나더러 군대 동원해갖고 내가 5,000명 데리고 할 것이니까 당신은 그냥 함께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절해버렸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노상승이는 5,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군대 갖고 작전을 취하는데 올해 명문상으로 봐서 뭐냐면 나머지 직접 통솔하지 않은 장군들한테 니들이 각자 지방을 맡아갖고 군대를 막아줘라. 그렇게 해서 각 지방 맡아서 개별적인 방어체제 만들어라고 틈 있는 대로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 말은 그냥 다 얼마나 산산이 다 깨져버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노상승이한테 대해서 편든 사람들은 누구냐? 이 백성들이 편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목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타는 증경인 대명도라고 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청나라 만주 쪽하고 명나라의 북경 지역과 중간 지역에 있는 거대한 방어선 지역을 우리는 말하자면 여기서 대명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명도라고 하는 거대한 방어 지역 최전방 청나라와 만주와 방어 지역에 해당하는 대명도 지역을 거기 아까 노상승이가 그 일찍이 거기서 대명도의 책임을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한테는 대명도 책임을 맡았던 노상승이가 다 기억에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명도의 지역의 삼부 지역을 맡았던 다시 말하면 노상승이의 그 업적이란다 성품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대명도 지역에 있는 세 지역, 그 말하면 대충 보자면 산동 지역에 있을 제남 부근 지역입니다. 제남성에 있는 부근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삼부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부 흩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소선지조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들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대명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아까 노상승이다 그래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삼부 백성들이 청선조 이런 소식을 듣고 다시 말하면 노상승이 주변 사람들 다 빼져나가버리고 5,000명밖에 안 남았다 한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소식을 듣고 나서 그쪽에 있는 아까 대명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모았다 그 말을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세 지역의 백성들이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청선조는 소식을 듣고 나서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일체는 모두 제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고군문 군부대 군대 다 빠져나가버렸지만 군부대들이 가서 우원 백성들이 몰아가고 군부대의 문짝을 두드렸단 말이에요. 군부대의 문짝을 두드리면서 청타 전주 바로 아까 청나라 반란군들이 모아들 수 있는 전방 지역의 방어 제일 큰 도시들이 바로 말하면 광덕이고 순창이다. 광덕, 순창으로 다 군대 고리 옮겨라. 니들이 지키지 말고 최전방을 지키라. 말로 사람들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문짝을 두들고 와갔다. 그런 말 군대에 있는 대로 말하면 군문 군대를 방어선 문짝을 군부대 가서 문짝을 두드리면서 청타 그들한테 전주 광덕 순창 하에서 대기 급격 바로 말하면 그 방어선을 지키면서 적이 쳐들어오면 막아를 지키면 극적이란 말은 저거고 싸워서 이겨내고 방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 기회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방어선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가서 하는 얘기가 거기 나오는 대로 다음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가서 문짝을 두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천하가 흉흉차 10년. 지금까지 이 세상에 전부 혼란스러운 것이 천하가 흉흉한 것이, 흉흉한 불안한 것이죠. 불안정했던 것이 지금까지 10년 동안이나 지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 지도자 하나 똑똑한 놈이 안 나타났었는데 그 대목을 갖고 이제 백성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한단 보십시오. 천하가 흉흉한 지가 10년 동안 됐는데 아무도 거기 똑똑한 이거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안 나타났는데 이제사 바로 말하자면 노상승이라고 하는 명공이란 말 밝은 명자가 말하는 지혜를 가진 안목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문제를 수습하고 방향의식을 가진 지도자가 명공이 이제 바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만사불고 모든 일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말이다. 죽는지를 불고 걱정하지 말고 죽을 걱정하지 말고 이제 한 일생이계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번 살아서 뜻을 모아가지고 일생이계로서 이 천하일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이 10년 동안 어쩔 수 혼란 속에서 마음 걱정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모아서 나라를 지키고 적을 막아보자고 하는 뜻이 한 모아진 지도자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를 따지지 말고 전부 일생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데 모아서 한번 죽지 사지로 모아서 위 천하의 방향을 한번 모아보자. 위 천하선 이런 말은 뜻으로 우역할 수 있거든요. 천하가 가야 할 방향을 앞서 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세워보자. 그래서 그래갖고 내 관심계네 그렇지만은 생각해보자. 우리 관심들은 엄청나게 많은 정부 안에 들어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실제로 나라 수습하려고 충신들은 없잖냐. 그 말이 충신이 하나 나타나라고 하면은 견지 미워해갖고 질투해갖고 방어해갖고 방해만 하고 앉았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명나라를 왜 망해갔냐. 전부 뭔지 해보려고 하면 헐뜯는 놈만 많고 앞장서서 수습을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어갖고 전부 다 엄청난 힘을 가진 명나라가 반란군인 청나라한테 지금까지 방어해 줬던 것은 뭐냐.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명공이 이제 막 지도자가 뚫어선 지도자가 나타났으니까 뭐라 죽고 살고 고려하지 말고 한테 모아갖고 우리가 그 방향을 세워나가자. 그 말이 짧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어있습니다. 천하에 혼란되었다가 이제 우리 가야 할 방향이 10년 만에 눈앞에 똑똑히 나타났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간신들 놈들은 틈만 치면 충신들을 골탕 먹인다. 충신들을 없이려 수가 작으니까 외로운 충신이요. 고충이 견진 고충들을 뭘로 보냐면 미워하는 말, 질투하는 마음만 갖고 보고 앉았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로운 풍토를 맺는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 3군이 봉출관 이격. 그래서 3군이란 말은 육해공군 그런 뜻이지만 중군, 좌군, 우군, 동군, 서군 뭐라 그런 뜻 합쳐서 3군이란 모든 군대라는 뜻입니다. 모든 나라의 공식적 군대들이 이제는 출관 국경지대 방어선에서 나가서 격이란 말은 용기를 북돋우는 그 구호란다거나 그 외침이란다거나 그런 뜻이죠. 경문을 가지고서 백성들 나라 지킨 방향으로 전부 나오라 일어나라 그런 경문을 가지고서 우무부보다 일어나자. 그러다 우리가 일어나다 보면 장사들은 모든 장사라는 말은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새로운 장정들 군대죠. 나라를 지키자고 3군이 일어나게 되면 숨어있던 이 청년들도 보다 일어나서 장사들이 척이 지신 거예요. 서쪽으로 들어가고 죽을 각오를 한다 그 말입니다. 척이는 뭐예요? 죽을 선장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말이에요. 모든 전문의들이요, 장사들이요, 서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죽어서 천국에 갈 각오를 하고 나라를 지킨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이 뭐냐면
삼군이 군대가 정식으로 일어나더라. 그러다 보면 젊은이들도 다 일어나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라를 지키자. 그 말이 바로 맞으면 장사는 서기 23쪽으로 돌아갈 마음, 죽을 각오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순결할 각오를 하고 일어나라. 그렇게 하면 명공 그렇게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서기심으로 일어나면 그렇게 되면 다음 9,700 뭐냐 하면은 서지 전리야.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적군이 쳐들어올 때 방어선 나가서 보자면 전리야죠. 사람도 인격도 다 끊어지고 먹을 것도 없는 지역이 전리입니다. 다 모든 것이 끊어져 있는 적막한 들판에서 서지 외롭게 서는 사였답니다. 사지 직자는 밤늦게까지 그 말이죠. 그래서 외롭게 어렵게 고향 땅 다시 말하면 벌판을 지키면서 볕에서 먹을 거 없으니까 일포 모시 그리고 하루에 한 끼 먹고 때도 시도 때도 한 번 먹었으면 참고 견디면서 배를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지키자. 그러면 어떻게 지키냐? 그래서 탈근 광족 모자를 벗고 갖추고 품잡고 말하는 탈근이라는 말은 정장을 하는 내용을 벗고 전투적 체를 갖추고 광족 목청껏 소리를 쳐서 적군도 못 오게 악을 치고 그러다 보면 운수가 기연고의 그렇게 되면 모든 운수란 말은 모든 군대들 무리란 말이죠. 군중들의 지휘자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이리 가자 하는 얘기를 견고지 우리한테 우리가 이쪽으로 가자 하면 그 따라가자. 그렇게 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한테 모아갖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향해서 가자 하고 나가자. 그러면 그 다음 이 얘기가 뭐냐면 명봉이 지휘자 아까 말하자면 노상승이가 이런 지휘자가 이미 성종 우계훈 아주 정성을 다해서 우계란 말은 어리석은 계기란 말이니까 허자는 대로 백성들 뜻을 따라가 대중은 뜻을 따라가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명봉이 이 배워간 모든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정성스럽게 한쪽으로 가서 나라 지키자고 하는 거로 가자고 하는 것이니까 모두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면 이군 광수는 광동과 아까 순창 광덕과 순창 다시 말하면 이 반란군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청나라 군대들이 청로 군대들이 오는 것을 막아서 터진 지역으로 하지만 반란군 침략군을 방어하는 지역으로 군대를 우리가 방어다가 모아갖고 거기서 소집 의사 뜨있는 선비들을 다 모아드리자.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삼군 자제란 말은 그 삼군이란 무슨 세 군이란 말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삼군 자제들이 희공길에 우리 지도자가 아까 명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우리도 모아서 나라 지키자 그렇게 해서 의병으로 누구를 몰아줄 것 아니겠냐.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숨어있는 청년들이 다 나라 지키자고 더 몰아줄 것 아니겠냐. 그 내용이 바로 하면 삼군 자제가 이 공길에 우리 지도자 아까 노상승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모아줄 것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은 모두가 개의 석피공사력 지난날에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날 지난날에는 피공사력 어떤 지도자가 없으니까 당당한 지도자 없이 사적 싸우다가 죽어갔다 그러면 어디 죽었냐 그러면 옛날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쳐들어오는 놈들한테 맞아 죽는 억울하게 죽어갔던 상황으로 대응했던 거 아니야. 방어 능력이 없이. 근데 이제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비봉이라도 파병 우리가 지도자가 이제는 지도자 있건 없건 간에 우리들이 지도자 없이도 우리들이 사병 군대로서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자. 여대목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갖고 분석을 여러 가지를 아무리 내 생각이 많은데 번호를 붙이고 해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 그냥 의역을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한테 죽어갔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병사가 되어갖고 저걸 싸워서 죽어가자. 남을 싸워서 이겨나가는, 죽여나가는 군대가 한번 되어보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붙여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갖고 피조물 다 침략 군대, 바다무단 죽어가는 군대가 아니라 우리가 죽여가는 군대가 되어가자. 그래서 해석해 주니까 인간을 갖고 몇 분씩, 몇십 분씩 갖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 붙여봤습니다만 그 말은 바로 뭐냐. 그러면 부여하고 화쯤에 뭐라고 이제는 우리가 끌려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막 어떤 걸 죽여가면서 군대가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앞에 있는 대로 이 전에는